유럽에서 공개된 영상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 모든 승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 속에서는 방호복을 입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 요구했지만 해당 남성은 끝까지 싫다고 거부하며 논쟁을 이어갔고 결국 패싸움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필수로 해야 하는 지금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좁은 공간에 모여야 하는 기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이기심이 팽배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이런 모습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몇 주간의 자가격리에 지친 미국인들이 이제는 거리에 쏟아져 나오며 사회적 거리두기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지난 12일부터 콜로라도, 유타, 텍사스 주를 중심으로 자가격리에 반대하는 첫 시위가 시작됐었는데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싶다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어른들은 해변에 놀러 가고 싶다며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락다운이 걸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의료진에 대해 너희는 일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우리에게는 직장에 출근할 자유가 있다 라며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그들은 의료진에게 미국에 있지 말고 중국으로 떠나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하기까지 합니다. 이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자신들을 치료해줄 의료진을 저렇게 막대하면 안 된다. 지금은 자신이 엄청난 자유주의의 수호자인 것 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저 한치 앞밖에 볼 줄 모르는 멍청이에 불과하다 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루의 주지사가 대대적인 봉쇄령을 내리자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봉쇄 거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당한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을 통제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그들의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시위자들의 집회에 참석하여 의회와 대법원을 폐쇄시키고 이번 사태에 군부를 개입시키자 라며 시위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지금 누구보다도 국가의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하는 대통령의 직책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국가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 군부 독재를 시작하려는 야욕을 보이는 거죠. 이외에도 현재 세계 각지에서는 사회적 거리운동을 반대하는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도, 남아공, 레바논, 알제리, 리비아, 이라크 등 수많은 국가들에서는 지금 일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일해야 한다. 아파서 죽는 한이 있어도 직장에 출근하겠다. 라며 봉쇄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이 한국을 제치고 판정자 수가 폭발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만이 유럽인에 가까운 뿌리를 가진 민족이야. 일본인 남성의 Y 염색체에는 중국인이나 한국인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해. 즉, 일본인의 유전자에 유럽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이 특히 이번 위기에 취약한 것일지도 몰라. 네. 한국에서의 판정자 증가 추이를 기적적으로 감소시킨 사회적 거리두기, 선제적 검사 대응은 수많은 국가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며 현 위기에 대한 대응의 정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의 판정자 추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한국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였다. 봉쇄 정책을 펼쳐도 당장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경제 수준과 정부 정책에 협조적인 시민의식을 가진 국가가 한국이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가끔 소음이 발생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적 거리운동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부패한 정권은 위기를 이용하여 독재를 시작하는 야욕을 보인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일부 강대국들은 오히려 자유주의를 지나치게 신봉하는 세력에 의해 국가의 존속이 위협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다. 어쩌면 한국이 이번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그들이 택한 방법이 원인이 아니라 그 방법을 택한 것이 그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라며 모범 답안에 해당하는 한국의 대응을 따라하는 것조차 못하는 세계의 현실에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네덜란드의 일부 언론에서는 전 세계가 한국의 대응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황당한 주장을 내놓고 있어 큰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매체인 프론탈 나크트에서 정리한 기사에 따르면 최근 네덜란드의 각종 언론에서는 한국인이 통제에 잘 따르고 집단성이 강한 것은 군사 독재 경험 때문이다. 그로 인해 그들은 사생활 침해에도 둔감하다. 또한 그들의 의료체계가 발전한 원인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권력에 잘 복종하는 유교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에도 쉽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치는 모습이 가관일 따름인데요. 이러한 일부 언론들의 시각에 정면으로 반박에 나선 영국의 언론인이 있습니다. 영국 BBC의 한국 특파원 로라 비커이죠. 그녀는 사태 초기부터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의 방역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전 세계가 한국의 대응 상황을 빠르고 투명하게 전달받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것에는 그녀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는 최근 한국의 대응력은 유교 문화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정면 반박하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한국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는 이유를 유교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항상 싸워왔고 그로 인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거침없이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 결과죠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Foreign Policy에서도 한국의 대응 능력은 유교 문화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다 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대처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칭송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성공을 문화적 측면의 설명으로 환원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인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덜하여 공동체 중심적이고 더 큰 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유를 선호하는 서구인들은 사생활 침해를 원하지 않으므로 한국식 대응 방식을 쉽게 수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은 이번 위기를 단순히 아시아 바이러스라 치부해야 했기 때문에 자국을 상륙하여 초래할 위기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자신들이 한국의 대응을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것은 아시아식 해결책과 자신들은 맞지 않다고 합리화하며 최선의 방역 방법을 거부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오리엔탈리즘의 패턴이다. 어떤 사회정책이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수많은 서양인들은 아시아는 민족사회이고 조화로운 사회 환경이기 때문이라며 재빠르게 외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조화는 아시아인은 온순하고 순종적이다 라는 지극히 인종차별주의적 환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세상이다. 최근 인터넷에 의해 부각되는 양극화 현상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한국은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초고속 인터넷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의 선봉에 서 있었다. 미국의 유튜브라는 것이 들어설 무렵 한국에서는 이미 사이버 왕따와 가짜뉴스 등 온라인 사회의 부정적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었다. 2016년 미국의 대선과 브렉시트 등의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개입하기 수년 전 한국에서는 이미 선거 왜곡을 위해 댓글 부대를 운용하기도 했다. 문화가 사람들의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한국의 성공은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낸 리더십 덕분이다. 세상의 어떤 성스러운 유교 문서에도 C19가 발생하면 의료인들을 집결시켜 검사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라고 쓰여있지 않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은 아시아인의 조상대대로 내려져 오던 비결이 아니다. 한국이 현 시기에도 붕괴되지 않는 요인은 그들이 순한 양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신뢰 있는 행동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0일 미국 ABC 뉴스에서는 한국의 기업 CJ는 현재까지 60개국에 1000만 개 이상의 키트를 수출해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테스트의 70%가 시젠의 진단키트에 의해 시행된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난 22일 핀란드의 사울리 니니스테 대통령은 한국에 전화를 걸어 한국은 자신의 전략을 세계와 공유하며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진다 라며 한국의 떠오르는 위상에 놀라고 있다 말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는 한국의 대응이 모범 답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각 국가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와 종래의 관습으로 인해 그것을 쉽게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위기 대응 리더로서 지속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리더십을 유지해야 하루라도 빨리 전 세계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2월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아트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0을 열고 갤럭시 S20와 갤럭시 Z 플립을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는 총 3종으로 출시되었는데요. 1억 800만 화소 카메라와 6.9형 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갤럭시 S20 울트라, 6,400만 화소 카메라와 각각 6.7형, 6.2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S20 플러스와 갤럭시 S20입니다. 1억 800만 화소가 드디어 갤럭시에 탑재가 되었는데요. 물론 최상위 버전인 갤럭시 울트라에만 채용됐습니다. 이미 샤오미에서 먼저 삼성의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고화질 이미지 센서를 적용한 이상 고화질 카메라가 대세가 될 시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와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의미이기도 한데요. 소니는 아직 6,400만 화소에서 주춤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1억 800만 화소를 넘어 더 큰 화소대로 거침없이 진격 중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2억 화소대도 깰 기세인데요. 현재 이미지 센서 시장의 강자인 소니를 제끼게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1위라는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삼성전자 역시 카메라가 3개를 넘어 4개, 5개를 탑재하면서 애플의 카메라가 인덕션 같다고 조롱하던 모습에서 더 한 발 나아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인덕션 모양이 대세가 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애플이 4구면 삼성전자는 5구네 5구.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에서 이제는 이어폰 단자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제 갤럭시 버즈 구입하라는 뜻인 거죠. 이어폰 단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간성은 배터리와 카메라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는 4K를 넘어서 8K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갤럭시 S20 시리즈보다 갤럭시 Z 플립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미 크렘쉘, 즉 조개 껍데기 모양의 스마트폰으로 모토로라 레이저가 먼저 시장에 출격한 상황에서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레이저보다 더 견고한 제품력과 파급력 때문입니다. 사실 구글이 특허만 쏙 빼먹고 버린 모토로라를 중국 레노버가 집어삼킨 이후 더 개판이 된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중국 스마트폰은 혁신보다는 아직까지 따라하기에 바쁜 상황이니까요. 지난해 세로로 접히는 폴더블 폰인 갤럭시 폴드 공개에 이어 가로로 접히는 갤럭시 Z 플립을 공개한 삼성전자는 전작인 갤럭시 폴드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였던 화면 접힘 현상과 힌지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켰는데요. 특히 접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I, 즉 투명 폴리 이미드 필름이 아닌 UTG, 이른바 울트라신 글래스로 유리 재질의 필름을 채택한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보다는 유리가 더 견고하겠죠. 얇게 만들어진 유리가 접히는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커버한 데다 힌지도 약간의 고정 능력을 부여해 살짝 접힌 상태에서 편리하게 화면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힌지에는 하이드 어웨이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하이드 어웨이 힌지는 1mm도 안 되는 공간에 섬세하게 커팅된 나일론 섬유를 적용한 새로운 스위퍼 기술로 외부 이물질과 먼지로부터 디스플레이를 보호합니다. 마이크로 커팅 기술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펼쳐서 사용하는 프리스탑 폴딩을 지원하면서 가로로 접히는 노트북처럼 반으로 접힌 상태에서 사용하기 편한 모습이 된 거죠. 기존 갤럭시 폴드는 없었던 기능입니다. 가격은 모토로라 레이저가 1,500달러, 즉 하나로 177만원인데 비해 12만원 정도 저렴한 165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저세상 가격이긴 하죠. 비쌉니다. 갤럭시 폴드는 239만 8천원이라는 엄청난 가격대여서 폴드 차기작인 Z 플립은 100만원대 초반대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150만원이 넘는 가격이라면 얼리 아답터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만한 가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3세대쯤 나와야 보급형 정도의 가격이 나오려나요? 접히는 것 외에는 갤럭시 S20 시리즈보다 성능 면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메리트가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가로로 접히다 보니 고화질의 이미지 센서는 탑재가 불가능해서 1억 800만 화소를 쓸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화소수가 높아질수록 이미지 센서의 면적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갤럭시 Z 플립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휴대성이겠죠. 셔츠 앞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졌고 여성들이 흔히 쓰는 콤팩트 마냥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분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색상도 좀 이쁘게 뺀 편인 것 같고요. 보라보라 블링블링합니다. 물론 모토로라 레이저는 그에 비하면 거의 쓰레기 수준이죠. 카메라만 저사양인 게 아니고 AP 프로세서도 보급형인 스냅드래곤 710을 달아놔서 정말 메리트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망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힌지 부분에 먼지가 끼는 점도 정말 최악이죠. 이에 비해 갤럭시 S20 시리즈와 Z 플립은 최신 AP 프로세서인 퀄컴 스냅드래곤 865와 삼성 엑시노스 990이 탑재되었습니다. 원래 스냅드래곤은 해외판으로, 엑시노스는 국내판으로 출시를 하지만 이번에 국내판에 스냅드래곤으로 출시한다고도 합니다. 아마도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자면 폴더블 폰은 갤럭시 Z 플립 이후로 나오는 3세대쯤에서 우리가 수긍하고 살만한 가격대의 보급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가격에도 벌써 초도 물량은 품절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전작인 갤럭시 폴드 역시 중국에서 품절 사태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만큼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갤럭시 Z 플립을 보자면 한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만한 모든 기술력의 총집합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영역으로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인 이미지 센서, 5G 통신칩, 그리고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이번 해에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이 선전한다면 이와 관련 회사들도 매출이 급증하게 될 겁니다. 현재 애플이 5G 스마트폰을 아직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삼성전자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애플도 이번 해에는 꼭 5G 스마트폰 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다 최근 미국의 통신사 4위 업체 T-모바일과 3위 업체 스프린트의 합병 소식이 있었는데요. 스프린트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회사여서 최근 소프트뱅크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곧 미국에서 5G 통신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프린트는 한국으로 치면 LG U+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위는 버라이즌이고요. 2위가 AT&T입니다. 여기에 스프린트가 T-모바일을 합병하면서 미국 통신시장이 3강 체제에 돌입하게 되는 거고요.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스프린트는 5G 통신 시장에서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5G 통신 장비에서도 그 수혜를 받을 것이라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진짜 5G 통신의 대히트가 일어나려면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1위인 애플에서 5G 전용 스마트폰 출시가 되었을 때라고 봅니다. 2020년 애플도 드디어 5G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5G 통신과 스마트폰의 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가로로 접히는 갤럭시 Z 플립에 대해 알아보면서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은 작아야 한다는 신념에 동감하기 때문에 갤럭시 Z 플립 같은 제품들이 불꽃 튀게 경쟁하면서 시장에 더 많이 나오고 저렴해졌으면 하고 바라봅니다.